안녕하세요. 아유, 갑자기 왜 그렇게 인사라고 그러세요? 그냥 뭔가 어색해서 네, 인사라도 해야 될 네. 것 같았어요. 저도 일단 하고. 네.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59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 예, 그쵸, 오랜만입니다. 뭐 하는 거야? 오랜만인데 잘 지내셨어요? 아, 저 좀 바빠가지고 음. 성격을 고쳐야 되는데 네. 데드라인들이 이쯤에 몰려 있어서 네.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되게 사실 즐겁게 보냈는데, 아, 지난주도 아니고 이번 주죠. 이번 주 되게 즐겁게 보냈는데 왜 그랬지? 아니, 근데 날씨가 너무 아, 좋잖아요.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시원하고 선선하고 걸어 덥지 다니기 좋았죠. 않고 그럼 됐죠 뭐. 다음 주엔 또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고요. 축하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요? 네. 저는 진짜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음, 금요일에 음, 되게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면서 음, 해가 뜰 때까지 그냥 수다를 음, 떨었거든요. 술도 좋네. 거의 안 마시고 그냥 음, 요만큼 마시고 제가 요즘은 거의 밤에 침대에 누우면 의식을 잃은 것처럼 자는데 음, 그런 경우 너무 오랜만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음, 그리고 어제 오늘은 하마구치 류스케장 가가지고 영화 보고 음. 영화도 좀 재밌고 그냥 그 감독님도 되게 수줍으시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음, 사인도 받았죠 음. 어저께는. 아, 저는 음. 지난주에 생각해보면 일단은 기생충을 가서 보고 음. 너무 잘 찍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좀 충격적이었어요. 음. 처음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오히려 이 생각이었어요. 음. 황금종려상은 모르겠는데 음. 아, 이 사람이 진짜 독보적인 사람이구나. 음. 그 진짜 예술적인 영화, 상업적인 영화에 예술성을 끼워넣는데 음. 최고다. 음. 이게 대적할 사람이 없다. 음. 그런 인상을 받아서 네. 혹시 보셨어요? 네, 저 네. 금요일 밤에 음, 보고 이제 친구 집 가서 음, 자면서 밤을 샜죠. 네. 특히나 저는 음. 어쨌든 마지막 씬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음. 그 살인 장면. 그래서 어쨌든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하도 음, 다들 빨리 봐라 라고 왜요? 하길래 글쎄요. 뭐 다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일단은 뭐 저도 궁금했고 음, 궁금하니까 또 봐야죠. 그래서 봤는데 사실 옥자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음, 이거 아무리 우화라고 해도 음, 이게 참 안 믿겨지는 이야기라서 음, 뭐랄까 좀 의심이 들고 그런 음, 부분이 있었는데 음, 막 이 기생충의 마지막에 가서는 음, 약간 근데 기어이 진짜 음, 날 끌어들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힘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아슬아슬하게 음, 온더 노즈라고 표현하죠. 이건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니야? 음, 혹은 약간 안 대놓고 하려는 척 하는데 너무 대놓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음,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음, 뭐 아들이 막 너무 상징적이야라고 여러 음, 번 말을 음,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끝없이 그 계단과 음, 물이 떨어지는 것과 음. 이런 것들 너무 과도하게 심지어 그들이 숨은 강조하고 테이블까지도 계단 형태가 돼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것도 있는데 음, 또 그럼에도 사실은 되게 이게 너무 공기처럼 음, 혹은 냄새처럼 음, 영화에서 음, 말하듯이 내가 숨 쉬고 있었지만 내가 지금 공기를 숨 쉬고 있어라고 음, 별로 귀로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음, 그런 느낌이기도 했어서 음. 재밌게 봤어요. 뭐 그런 면에서는 사실 웨스트룬드나 란티모스랑 좀 유사한 면이 맞아요. 있는데 확실히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잘하는 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안을 아시아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애매한 게 있으니까. 애매하죠. 어쩌면은 봉준호가 유일하게 음. 성공하는 음. 아시아 감독일 수 있겠다. 음. 헐리우드에서. 음.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게 대단한 거긴 한데 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장면 사실 별로 없었어요. 냄새 때문에 살인한다는 음. 거랑 그 아저씨가 그 어느 칼 아저씨죠? 들고 지하에 갇혀있던 지하 아저씨가 칼 아저씨가 들고 나왔을 때 눈 가리잖아요. 눈이 너무 부셔서. 사실 별로 상관없는데 음. 그냥 그게 진짜 바로 까미의 이방인을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맥락상 상관없는데 그렇죠. 근데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죠, 네, 사실. 그게 되게 근데 그게 진짜 고수인 게 어떻게 보면은 음. 그 맥락은 아무 상관없는데 음. 그 인상이 음.
송강호로는 넘어가서 맞아. 줄타기를 하는 거죠. 음.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는 음. 그 같은 인물임을 끊임없이 이제 음. 약간 힌트를 계속 주지만 음. 거기에서 완전히 음. 같은 인물이 되어버린 그런 음. 거죠. 살인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음. 모르겠네. 그 살인을 하면서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로직이 없진 않고 음. 분명히 있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희미해서 거의 예술적인 걸로 보이는 면이 있는. 로직과 예술은 공존할 수 없는 건가요? 공존할 수 있는데 음. 냄새 때문에 살인을 한다는 건 어쨌든 예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단순히 로지컬한 얘기하자면 이야기는 로직, 아닌. 그러니까 그 로직을 어느 정도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저는 그런 부분도 재밌었던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사실 그런 거잖아요. 기우 아들이 음. 아버지를 구해야겠다, 돈을 벌겠다 결심하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막 상상신, 뭐 환상신 같은 게 나오는데 음. 사실은 이 박사장 집에 기생을 했던 이 사람들, 이 기생충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어쨌든 안 된 부분도 보이고, 아 뭐 저거 좀 나눠 먹고 살아도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 보면 나눠 먹고 살아도 지장 없잖아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관객에 따라서 되게 동질감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은 기우의 환상에서 영화가 끝이 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마지막에 어쨌든 그게 돈을 벌겠다는 결심에서 되게 그 텅 빈 표정이 한 번 더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어이 다시 돌아와 버렸는데 그게 이 기생충이 결국은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니까, 그런 약속은 거짓말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위로랍시고 건네고 싶지 않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되게 부도덕한 약속이기도 한 것 같아요. 도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신자유주의의 약속과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너도 그러면 이 약 물고 돈을 벌어라. 돈을 벌어서 저 집을 사라. 그러면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 뿐더러 뭐랄까, 우리를 기생충으로 만드는 약속인 거죠. 그런 점에서는 되게 결론이 좋았고, 또 이게 이제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제목이 더 호스트였는데 그게 숙주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한국어 제목은 괴물이었고 기생충처럼, 근데 영어 제목이 숙주라서 그 괴물을 키운 숙주는 미군이었고 뭐 미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가 결합된 그런 자본가들과 글로벌 기업의 탐욕 이런 거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영화에서도 굳이 숙주를 따지자면 박사장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자본이라는 게 숙주라는 거는 비슷한 관계고, 또 기생충이 이제 그것의 산물이라고 본다면 기생충과 괴물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괴물은 되게 온전히 그 숙주의 성향을 드러내는 괴물이 되잖아요. 숙주의 대리자에 오히려 더 가깝다면, 기생충은 그 숙주의 대리자가 아니라 숙주의 모방자이자 추종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추종자이고, 낙수 효과를 받아야 되니까. 그쵸, 되게 어글리한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못나가지고 참 보는 내내 못났네 하면서 보게 되는 것도 있었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네, 어쨌든 재난의 낙수 효과가 일어나는 그렇죠. 이야기다. 근데 사실은 막 뭐 반지하 이런 게 되게 한국적인 설정이다 이런 기사를 되게 많이 봤는데, 진짜 못 사는 사람들 달동네에 더 많이 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내려갈 때 되게 약간 이질감을 좀 느꼈어요. 너무 인위적으로 이 수직의 이미지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 나온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저지대 사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뭐 영화적으로 문제되는 설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 영화적으로 뭐 문제가 된다는 게 음. 아니라 음. 약간 그런 면에서 되게 사실은 한국의 현실과는, 그러니까 그에서 내 얘기하는 내용, 그 계급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는 맞지만 그게 되게 한국적인 지형에서의 일이라고 별로 느껴지지 않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저에게는. 홍수 나면은 실제로 그런 일들 발생하잖아요. 그쵸, 발생하죠. 반지하에서는 발생을 하죠. 그냥 뭔가 저에겐 되게 달동네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른 식으로 하면 뭐 달동네 옥탑방이 또 다른 그런 그렇죠. 근데 조건이긴 사실 한데 옥탑방은 좀 그렇게 따지면 되게 희망적인 공간인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옥탑방을 희망적인 공간으로 그린 극이 많았죠. 과거에. 맞아요. 예. 너는 뷰라도 가졌잖니 이런 느낌이죠. 어이가 없죠.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몇 가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계속 벌어지는 간격과 쥐고온난화. 아무튼 네. 그러면은 1부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아니 저는 네. 사실 아직 하고 있어서 하마구치 류스케 근데 이게 업로드 될 때쯤엔 끝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냥 일단 얘기해 그냥 보세요. 네. 영화가 좋아가지고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봤던 영화는 물론 한 편이었지. 뭐 추천하신다면 아 저는 이제 한 열정이라는 편 영화- 봤다고 아니, 그랬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봤던 영화를 본 거니까. 음. 근데 좀 주말밖에 못 보는 분들은 사실 저랑 비슷한 처지겠지만 뭐 주중에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은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열정이라는 작품을 봤었는데 그 영화에서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감독의 시네 토크 뭐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완전히 우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도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이 뭐가 좀 웃기죠. 우연이었다는 거죠? 그 장면이 찍힌 게 음. 우연이었는데 너무나 잘 들어맞아서 이제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안 쓰고 싶은 컷이었는데 뭐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웃긴다. 그 햇살, 빛, 조명으로 따지면 안 쓰고 싶은 컷이었지만 그 우연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썼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 이후로 지금 한 10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자기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게 그런 우연을 포착하는 거에 대한 거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리딩 할 때 그 이탈리아식 리딩을 시켜가지고 아무 감정 없이 대사 외울 때까지 아무 감정 없이 계속하고 드라이 리허설 때도 아무 감정 없이 하고 슛할 때만 네가 생각하는 감정으로 읽어보라라고 했을 때 그게 말하는 배우는 어쨌든 자기가 통제를 하는 거지만 듣는 사람은 처음 듣는 거 물론 이제 그거를 한 테이크만 찍는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뭐 그런 식의 노력을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그 우연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재밌었고 그 패션을 보면서 아사코랑 거의 똑같은 장면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시간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아사코는 어쨌든 자기 결혼을 약속한 남자를 떠나가지고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라면 여기 패션에서는 버리고 떠나는데 문을 나서자마자 다시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받아달라고 미안하다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사코에 끌린 이유가 이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뭐 재밌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약간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물론 최근 영화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 제목이 패션이잖아요. 패션은 영어로 열정도 있지만 그 기독교의 순환 같은 거를 패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되게 이 순환 당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게 막 무슨 순환 막 이런 순환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돌려주지 않음에도 되게 끊임없이 계속 사랑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받는 걸 알지만 뭐 그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해요. 폭력을 당할 때 폭력으로 대응하면 세상에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니까 용서하는 것만이 폭력을 멈추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죽음이 용서가 될 수도 있고 남이 나에게 가는 폭력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내가 남을 용서하거나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폭력이 없어진다가 이제 그거는 나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막 그런 식으로 막 그 선생님 역할이거든요.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가 되게 저는 거의 종교적이기까지 한 순환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훨씬 어린 학생들이 막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라는 말을 해주고 이 여자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표정을 짓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재밌었고
그게 핵심인 거죠. 그렇게 간단한 게 아, 아니라. 그렇죠. 예.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그게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나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아는 거예요. 음,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속이고 있고 그런 음. 것들이 이제 좀 보이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약간 그런 선택을 하는 거에 약간 응원하고 싶어지는 것도 좀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있고 저는 사실은 이제 좀 본 영화가 없어가지고 뭐 그 정도? 예, 1분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네. 저희 2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서스페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아니에스가 말하는 바르다를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아직 못 봤어요. 예, 아네스가 말하는 바르다를 기본적으로 다루는데요. 그 영화 자체가 사실은 바르다의 영화들을 그냥 하나하나 얘기하는 영화라 가지고 그냥 약간 바르다 특집? 결산? 뭐 그냥 그런 결산은 식으로 좀 어려우니까 예, 그냥 특집으로 그냥 하시죠. 그냥 아네스 바르다가 주제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가 상영관이 줄어들기 전에 빨리 봐야 되는데 아 그래요? 잘 안 되나? 뭐 잘 모르겠어요. 저 체크 안 해봤는데 엄청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모든 영화가 지금 기생충에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기생충은 이름만 기생충이지 호스트였군요. 호스트입니다. 호스트에서 이제 튕겨가지고 매진 이러면 이제 뭐 뭐지 하다가 뭐 여러 가지를 보시겠죠. 그렇고요.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